안녕하세요. 공울하녀 제2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중지공개 괴사와 단사를 계속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곤원영이 빈마지정 군자유유왕, 여기서 이제 빈마지정의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오늘도 보겠습니다. 요 빈마지정을 공자 단사에는 빈마지류 행지무강 유순리정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을 요 네 글자에 대해서 공자는 단사에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빈마라고 할 때 그 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암컷 빈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석할 때 이걸 빈마라고 하는 걸 암말이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암말, 빈말하는 사람들이 역학을 보통 해석하시는 분들 이걸 암말이라고 그냥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암컷 빈자니까. 그런데 이게 암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암컷이죠. 암컷인데 이 빈자 자체를 잘 보면은 빈자가 한자를 잘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 예. 이게 소우자죠. 소란 말이에요. 소우자에다가 비수비자가 이렇게 합해진 게 빈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비라는 얘기죠. 우비를 합한 게 우와 비를 합한 게 빈자인데, 근데 우리가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에서 우리가 동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할당을 팔개 물상으로, 건개는 말이고 말, 그렇죠? 그리고 곤개는 소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교감유록이라든가 이런 예언서들 보면은 건우곤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건 대신 말, 곤 대신 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만물의 그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존재죠. 농사를 지으면서. 자, 그런 동물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라고 하는데, 소가 요 비수비자는 요거는 태아를 상징해요. 태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표현해 줘요. 비수비자예요, 요게. 자, 그래서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임신하고 있는 소를 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이 빈자 자체가 임신한 소다라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임신을 했는데 뭘 임신했냐? 임신을 한 게 말을 임신한 거죠. 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개를 임신을 한 거죠. 건개. 새로운 건이 되는 존재를 임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그 건개가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 건개가 이렇게 자라나와 가지고 이게 다시 대체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건개가 이 몸에서 이 아이로, 그러니까 아버지 건이 아들 건으로, 자식 건으로 교체가 되는, 이게 포태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건개로 그 태아를 포태한 거죠. 새로운 건개가 되는 거죠. 새로운 건개로 포태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빈마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빈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그 구궁도에서는 또 역시 그 자축, 인묘, 진사, 오 할 때 오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개가 여기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건이 나올 때 요거를 마로자를 말마 이런 걸로 해놓으면은 어떻게 돼? 7번째 차크라에서 새로운 건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과정 자체가 빈마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해석을 이렇게 이제 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빈마는 그건데,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선도적 이치에서 도가적 이치에서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자도덕경 6장과 그리고
우리가 진단희 선생의 무국도 개념을 가지고 잠깐 설명했는데 다시 이걸 보겠습니다. 워낙에 이 노자라는 분과 진단희라는 분은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특히 노자는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이 진단희라는 분은 사실은 그 유불도 3교를 일치를 시켜서 그것을 역학적으로 다 풀어냈기 때문에 제가 중국 역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이제 소강절로 평가하는데 그 소강절보다 사실은 더 뛰어난 인물이 사실은 진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다. 진단 타려도라고 해가지고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진단희 선생이 떨어지는 그림. 요 그림이 한국에서도 이제 학자들이 유명한 그림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진단 타려도다. 이 그림. 이 진단희 선생이 엄청난 분이시대.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선천사도라고 하는 그 그림들을 후대 그 전수를 시켜줌으로써 그 송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송나라 그 막 시작될 때, 그러니까 송태조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전이 5대 십국 시대였잖아요. 5대 십국 시대로부터 송초기까지 활동을 하면서 송태조와 태종을 거치면서 그 송태조와 태종이 굉장히 이분을 높이 평가를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거를 굉장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한테. 근데 공부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 그 선천사도를 넘겨주고 이 선천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 주자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자가 이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의 그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자성리학의 근본 바탕은 다 이 그 진단희 선생으로부터 연원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정작 유교보다는 뭐냐면은 선도, 신선의 도를 닦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도를 닦으셔가지고 굉장히 그 엄청나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빈이라는 말, 그것이 이제는 노자 도덕경에는 뭐 노자는 설명을 더 안 해줘도 되죠. 근데 또 노자는 여러분이 뭐 보면은 노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항상 노자는 이 검은 소하고 이렇게 같이 있죠. 검은 소하고 같이 있는데 이 검은 소가 바로 현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현빈. 그러니까 곡신불사 노자도덕경 6장에 곡신불사 시위 현빈 할 때 현빈이라는 것이 검은 소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아까 소자가 있네. 검은 소인데 임신한 검은 소죠. 임신한 검은 암컷 소. 이게 현빈이라는 게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요 현이라고 하는 말은 천지현황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지현황. 천지현황이라는 말이 우리가 주역에서 아마겟돈 전쟁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 우리가 용전우야 기혈현황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는 그 피가 검고 누르다, 용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검고 누르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검고 누르다는 걸 문헌의 그 공자가 설명할 때 천현지황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의 시작이 천지현황이죠. 천지현황. 천지현황. 그러니까 우리가 현하다, 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 하늘이고 누르다고 하는 것은 땅에 이렇게 대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천지현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천은 말이고 지는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이라는 글자 대신에 소를 넣으면은 어때요? 현빈이 되는 거죠. 현빈. 자, 그래서 현빈이 천지현황의 그 황. 그러니까 우리가 누런소 개념이죠. 황금소로요. 황금소. 원래 이게 황금소라는 의미예요. 황금소.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검은소로 표현한 건 뭐예요? 거물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자가 타고 다니는 소가 여러분들이 항상 노자가 지금 여기 검은 소를 타고 다녀요. 항상 검은 소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자, 보면 검은 소하고 같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현빈이라고 하는 거죠. 현빈. 현빈.
그러니까 이 현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하늘을 잉태했다는 거죠. 하늘을 잉태를 했어. 건개를 잉태를 했는데 그 하늘을 잉태한 수태한 거죠. 하늘을 자기 몸속에다가 수태한 새로운 하늘이죠. 새로운 하늘을 수태한 암컷소라고 되나 암소라고 이렇게 암소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검은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현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자가 이 암소를 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하늘이 되는 존재가 노자라는 얘기죠. 노자. 그러니까 노자가 그 기원전 5, 6세기에 존재했던 그 성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노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새로운 하늘이 되는 존재가 바로 그것을 노자라고 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냥 어떤 한 인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득도했을 경우에 태어나는 그 존재를 노자로 이렇게 대응해서 그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그래서 노자가 타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노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제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여기 항상 요 어떤 존재를 여기다 놓잖아요. 요게 노자라는 거죠. 이게 노자고, 그렇죠? 이게 노자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현빈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머리를 이게 현빈이란 말이에요. 현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현빈이 되는 거고, 그래서 현빈, 노자는 이걸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자가 우주의 제1자를 의미하기도, 창조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태어난 존재, 이 태어난 존재가 이제 다시 또 노자가 되는 거죠. 새로운 노자란 말이야.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그냥 이렇게 노자가 그 검은 소를 타고 다니는 게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인 메타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은유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여기서 그 노자가 검은 소를 타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현빈, 그러니까 현빈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우주 그 하늘을 품은 사람이죠. 하늘을 품은 그 암소가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하늘을 잉태한 사람을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곡신불사다. 그런데 그게 바로 골짜기. 우리가 그 곡이라고 하는 말이, 곡신이라고 할 때 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곡이 골짜기잖아요. 근데 골짜기는 뭐예요? 우리가 곤개 자체의 상 자체가 골짜기 상이잖아요. 그렇죠. 곡상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림 이럴 때 이렇게 깊은 골짜기잖아요. 깊은 골짜기. 그래서 깊은 골짜기가 돼서 곡신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어나는 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골짜기 속에서 태어나는 그 신은 불사, 죽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게 이게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게 신선이네. 신선이 되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 거잖아요. 곡신이 되면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그 공개가 포태를 해가지고, 그렇죠? 포태를 해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그 신인데, 그 신은 죽지 않는 불사지체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빈의 상이에요. 그게 바로 현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곡신이, 그러니까 골짜기 신이 바로 현빈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암컷소가 돼가지고 하늘을 품었을 때 그 새로운 하늘이 바로 그 곡신이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여기서 빈이라는 글자가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그 새로운 말이죠. 새로운 말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말에 해당되니까. 그게 빈마가 되는 거죠. 그때 현빈지문, 그런데 그 현빈지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지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빈지문이라고 하는데 현빈의 그 문이 이제는 들고 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문을 블랙홀로 본 거죠. 블랙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블랙홀이, 그러니까 여기서 현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빈 지문을 우리가 무국도에서 우리 그 진단희 선생께서는 이 현빈 지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무국도를 이제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인간이 신선이 되는 원리를 하나의 도상으로 다 표현해낸 거란 말이에요. 이 진단희 선생이. 근데 이게 진단희 선생이 이렇게 그린 건 아니고 또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단희 선생의 이 무국도인데, 선천무국도라고 합니다. 보통 선천무국도. 이 선천무국도를 요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은 희 선생이 이제 이 선천무국도를 보면은 여기 현빈지문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현빈지문.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현빈지문이 노자 도덕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 현빈지문을 설명한 거죠. 요 현빈지문에 대해서 진단희 선생의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죠. 그림 풀 때 요게 현빈지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 현빈지문이라고 할 때 요게 이제 현빈지문, 요게 지금 한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보이는 현빈지문 이렇게 할 때 이 현빈지문이 어디냐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땐 블랙홀이에요. 여러분의 아래란 말이에요. 문이잖아, 문. 그렇죠, 문. 여기 문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블랙홀이라는 문, 워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래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여기서 현빈지문을 보통 이 차크라를 표현해 준 것이다. 이래서 제가 이제 관원열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원열.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그 관원열이라고 하는 그 관원열은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그 콩팥 앞쪽에, 그러니까 빈 공간이죠. 그 빈 공간에, 지금 우리 육체 기준으로 보면은 그 빈 공간에 감춰진 그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공간이, 그게 두 번째 차크라, 하단전. 이걸 하단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를 현빈지문이 되는 여기를, 이게 이제는 관원열 하단전이 되는 거죠. 하단전. 그러니까 이 하단전이 바로 이제는 현빈지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단전에 바로 현빈지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제가 이 관법 수행을 할 때, 그 우주의 눈을 여러분의 그 이마 쪽으로 의식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두 눈을 합해가지고, 뇌감 반조할 때, 이 주로 두 번째 차크라를 의식적으로 보면서 여기에다가 빛을 응집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로 여기를 관하라.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감 반조해라. 그래서 여기다 불을 피워라라고 하냐. 불을 타오르게 하라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 차크라가 바로 여기가 바로 요 우주의 씨앗. 요 태극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에는 그 불이 타오르는 거고, 구체적으로 응고가 돼서 그 형상이 드러나는 게 두 번째 차크라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우리가 그 중천공계를 보면은 구의효사, 혈룡제전이라고 그래. 여기가 바로 밭이라고 됐잖아요. 혈룡제전 할 때. 요게 바로 하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단전. 그렇죠. 여기, 그 중천관계에 나오는 혈룡제전할 때 요게 하단전은, 그럼 거기서 이견 대인을 봄이 이롭다는 거, 대인이 여기서 출현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여기서 심어진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우주 알이 여기서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난다, 그런 개념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는 중천관계의 구의효가 혈룡제전, 그 용이 그 밭에 있다 하는 표현은 여기가 하단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 하단전의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 알 속에 바로 대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봄이 이롭다. 자, 이게 이제는 마찬가지로 중지공계의 유기효사를 보면은 직방대다라고 하나. 직방대라는 게 우리가 이제는, 이건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죠. 이게 밭전자가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이 밭전자 보면은 네모잖아요. 네모칸이, 우리가 이 방이라는 한자가, 직방은 모방자란 말이에요. 모방자. 이런 모방자는 이건 구 이런 형태를 뜻하는 거지. 사각형을 뜻한단 말이에요. 사각형.
그렇죠. 사각형으로 돼 있는 요렇게. 그러면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사실 5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4개, 5개. 이게 밭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10이 있는 거죠. 10. 그래서 여기가 밭에 씨를 밭에 지금 요 형태가 그러니까 직방대라는 요 표현 자체가 요게 바로 그 직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이라는 의미죠. 전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자, 그래서 직방이라는 게 전이라는 거다. 전. 그러니까 요 직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직사각형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직사각형이다. 근데 여기 사실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정사각형. 밭으로 된 정사각형이 그렇죠. 이렇게 대자가 된다는 대자. 그래서 대자가 오각 숫자로 5개 표현되는 거네요. 5개 이렇게 표현돼. 그러니까 정사각형 밭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 유기효사 중지원의 유기효사와 중천공교의 구이효사가 이게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럴 때 우리가 하단전이 그러니까 하단전이 현빈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현빈지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이니까 밭이잖아요. 밭이니까 이 밭에 현빈지문의 밭에 뭐냐면은 이것이 여기에 씨가 뿌려진 거란 말이야. 태극이 씨에. 그러니까 이 하단전에 씨가 뿌려짐. 하단전에 씨가 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가 지금 그러면 여기가 그럼 두 번째 차크라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남덕붕 동북상붕이다 할 때 서남덕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신이납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개를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그렇죠. 같이 운우지점을 나누기 시작하는 게 득붕 벗을 넣는 거고 동북상붕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상붕된 뒤에 결국 경사가 있다는 것은 종말을 일어나면서 경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세계 우주의 아버지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하늘이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사가 있으니 그게 동북상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때가 동북상붕 할 때가 뭐냐면은 동북이라고 하는 것이 간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계. 요게를 의미하니까 여기 여러분 보면 자축인 간계라고 하는 것이 축인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차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게 바로 입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솟아오른다. 산처럼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서 산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남덕붕은 깊은 골짜기가 돼가지고 하나의 엄청난 중력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자궁이 열리면서 남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주의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씨앗으로 해가지고 씨앗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온 뒤에 뭐냐면은 그것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봄. 여기가 지금 새로운 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임묘진. 여기가 봄이니까 봄이 들어오면서 씨앗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러니까 요게 뿌리를 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그러니까 요 상태 자체가 지금 태극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서 뿌리를 내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면은 땅 속에 씨가 뿌려져. 씨가 뿌려져 가지고 씨가 없어지면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요 표현 요런 개념이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노자 도덕경에 다시 얘기하는 거죠. 현빈지문이 여기가 하단전이 되는 거죠. 블랙홀 지점이면서 하단전인데 이 하단전이 바로 천지의 뿌리다. 그래서 여기 근이라는 말이 뿌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천지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극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나무가 지금 우리가 이게 요거로 보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요 보면은 여기 나무가 지금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자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할 때, 여기가 태극에, 이렇게, 요게 뿌리가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가 천지의 뿌리죠?
여기 새로운 나무를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주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주목이 자라기 시작하는 씨가 뿌려져 가지고 씨가 뿌리로가 돼 가지고 착상을 하는 거죠. 착상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줄기로 올라오기 전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여기 현빈지문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차크라 그 하단전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몇몇 약존하면서 몇몇 약존한다는 게 이제 줄기로 자라오르면서 그런 뜻이에요. 사실 약존이라는 말은 약이 사실 반야의 야거든요. 우리가 반야할 때 반야할 때 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약존, 약존이라는 말이, 약이라는 말이 사실 이 나무가 자란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자라면서 존재하는 그것이 용으로 진행되지만은 붉은, 힘쓰지 않아도 뭐요? 자연스럽게 내가 용이라는 건 두 개의 그 달,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내가 하나의 달이 되고, 그렇죠? 내 몸에서 또 하나의 아이가 나오니까 또 하나의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달이 운행하는 게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용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내 몸 안에 새로운 존재가 포태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요 상태 자체를 요걸 용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붕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두 개의 달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붕이잖아요. 붕. 그렇죠? 붕도 지금 뭐야? 달월자가 두 개잖아요. 이것도 용도 달월자가 두 개야, 개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달이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의 달이 사라지고 새로운 달이 만들어지는 것이 서남덕붕 동북상붕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요 태어나는 존재가 새로운 제왕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제왕이 되니까 요런 이치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그게 어디서 열린다는 거냐면은 동북상붕할 때 여기서 뿌리를 내릴 때 일어나서 여기가 끝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여기가 그래서 진괴가 바로 제출 어진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제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끝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설계전 5장에 요게 문항 8개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이전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대, 이전 시대가 종말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니까 여기가 바로 종시하는 곳이다라고 하네. 종시. 그렇죠. 끝나고 실제적으로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종시를 하니까 우리가 건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계에 와가지고는 구삼효에 와가지고는 군자 종일건건, 이렇게 종이라는 말이 들어왔잖아요. 끝날 종. 그렇죠? 이거 왜 군자?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는 거는 사실은 구삼효에서 끝난다고 하는 거죠. 구삼효에서 끝나고 구사효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삼효에서 끝난다. 그래서 종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자축인에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인이 바로 사람이, 여기에 인이니까 새로운 천지인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존재가 여기서 태어나면서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게 여기서 종말.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서 포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절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연정화기 과정이 끝나면은 일단 이전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연정화기가 바로 이전 시대를 끝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 뒤에 연기화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10월 양태, 이 아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양태, 아이를 자라게 하는 거니까 요때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아이가 형성되니까 여기 세 번째에서 네 번째 효를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종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종말이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인류 전체가 제가 보통 수준이 인류의 수준이 제가 지금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차크라로 넘어가고 있는 그 단계가 우리 지금 현재 인류의 그 평균적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이 종말 단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진단희 선생께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선도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게 두 번째 차크라 하단전이 바로 현빈지문이 되는 거고, 거기에 뿌리가 천지의 뿌리가, 새로운 하늘의 뿌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세계의 뿌리, 천지의 뿌리가 거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주로 두 번째 차크라 위주로 많이 처음에 연정화기 과정은, 그렇죠? 연정화기 과정, 우리가 연정화기 인성공 단계는 두 번째 차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수행을 많이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선천무국도에서 그거를 이제는 진단희 선생이 이런 역학적 원리를 다 써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화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선천무국도에서 시 선생이 다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빈지문이 이게 이제 하단전이 되는 거죠. 이게 하단전이 되고, 이 하단전을 진행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는 연정화기가 일어나요. 여기 연정화기, 그 다음에 연기화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정화기, 연기화신. 그 다음 단계가 연정화기, 연기화신이다. 요거는 이제는 선천무국도인 진단희 선생이 이거를 무국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연정화기, 연정화기, 연기화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행이 나오는 거죠. 오행, 새로운 오행이 돼가지고 여기가 취감전리다. 그래서 취감전리, 그러니까 취감전리라고 하는 취니까 이제는 이렇게 취한다는 뜻이야. 감계, 우리가 취감전리. 저는 이제는 메운다는 메꾼다. 그런 메꿀전자. 자, 취감전리에서 이거 감계와 리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도 수련의 메커니즘은 감리를 또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리계와 감계가 있는데, 자, 리계와 감계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취감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여기 요 그림 자체가, 지금, 요쪽은 리계, 그러니까 요쪽 반절은 리계의 상이에요. 리계. 그 다음에 요쪽 반절은 감계의 상이에요. 감계. 그래, 취감. 그래서 취감전리. 그럼 취감전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감계에 있는 일양을, 요 일양을 여기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요걸 넣어가지고 여기를 메꾼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메꾸면은 어떻게 돼? 메꾸면은 우리가 지금 건곤이로 되는 거잖아요. 건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메꿨다. 메꾸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탁 메꾸면 뭐예요? 요 리계가 건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보냈으니까, 메꿔버렸으니까 여기는 또 빌 거 아니에요. 비면은 곤계가 되네. 그래서 새로운 건곤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건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이 수와 감리의 그 과정. 그러니까 물과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리계는 불이고, 감계는 물인데, 물과 불의 수와 상식의 과정, 그러니까 수승화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감계에 있는 일량을 리계에 있는 요 음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건곤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건은 요 새로운 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바로 이렇게 되면은 연신환화가 이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여기다 구멍이 뻥 뚫리잖아요. 그럼 요게 요 안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이게 바로 허란 말이에요. 요게 허. 그래서 다시 요게 뭐냐면은 연신환화가 되고,
예? 연신언어 허 속에 들어간다는 거 신을 허로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신이 되는 거죠. 요게 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런 상태가 복귀무국이다라고 하는. 자, 복귀무국.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7번째 차크라. 여기서 7번째 요 단계에서는 연신언어 복귀무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연신언어가 있죠. 3번째. 그러니까 7, 8, 9 차크라의 연신언어 단계를. 그래서 연신언어 복귀무국. 그러니까 다시 무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1태극으로부터 10무국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무국으로 간다는 표현은 지금 여기서 1태극을 어떤 씨앗으로 여기서 하단전에 씨앗을 품은 게 1태극 씨앗이잖아요. 씨앗. 자,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단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신무국이란 말이에요. 신무국. 그렇죠.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무국이잖아요. 그렇죠. 신무국이다. 밭이다. 왜? 씨가 뿌려져서 심어지는 그곳이 밭인데 그것이 십토란 말이야. 십토. 밭이니까 토. 흙이란 말이야. 그래서 십토가 바로 신무국이에요. 그러니까 십토에다가 심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신무국은 이 신무국은 누구의 신무국이냐? 이것은 이 사람의 신무국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신무국에 1태극, 요거의 1태극을 심었어. 그러면은 여기 복귀무국하는 이 무국은 뭡니까? 요거의 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 밭전에 들어오는 신무국과 복귀무국할 때, 그러니까 이 밭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신무국은 이 사람 몸에서 작동하고 있는 무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복귀무국할 때 그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 우주의 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무국. 근데 그 무국이 사실 그 무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그 작용을 어디서 하는 거냐? 작용을 이 사람의 몸에서 신무국이 작용을 할 때는 밭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게 1태극부터 신무국으로 나갈 때 무국. 그러니까 근원적 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원적 밭. 이것도 밭이란 말이에요. 밭인데 이건 뭐예요? 근원적인 원천의 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근원적 원천. 자, 그래서 우리가 신무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무국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무국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거요? 이 사람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무국이 있고 그것이 뭐요? 그것이 7개 차크라를 거쳐서 이 구멍이 작용하는 요 지점이 무국이 작용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다 밭이자. 그래서 우리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네. 그러니까 이 전이라는 말 자체가 신무국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전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신무국에서 오왕극이 나오는 개념이라는 자라나옴이라는 그 공간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신무국을 우리가 얘기할 때 기토라고 하는 거고, 기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왕극을 얘기해서 무토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무기중궁수라고 하는 무기중궁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토 무토 하면은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기토가 신무국이라. 그럼 우리가 이 무기중궁수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50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50대연. 그러니까 신무국에서 오왕극이 자라나오는데 서로 곱하는 작용으로 자라나오니까 50대연수. 그래서 여기서 연꽃이 50개가 피어올란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게 무기중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가운데가 지금 우리가 이 하강의 길과 상승의 길이 이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이 중도가 무기중궁토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 중도의 길이야. 중도의 길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곤계에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이제는 설명을 한 거냐면은, 예? 이게 여기 보면 이제는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덕한 무강, 여기 무강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무강, 덕한 무강, 행지 무강, 응지 무강, 이런 무강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무강. 그쵸? 여기서 이제는 무강이라는 표현이 그럼 뭐냐? 결국에는 이 무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무기중궁토라고 하는 요게 바로 무강이라고 하는 무강. 그래서 요게 무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강이라는 말 자체가 무국의 그래서 이 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무강의 강자를 잘 보면 강이 영토를 뜻하는 그 지경, 땅을 뜻하는 그 말인데, 이 강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밭전자가 있잖아요. 밭전이 있고 하나 둘 셋 있으니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흑토가 있잖아요. 여기 활궁의 흑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활궁이라는 건 용뱀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무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다? 지금 이게 용이잖아요. 용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궁이잖아요. 궁. 거기가 토잖아.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중궁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토가 10토고 무토가 5토니까 무기중궁토 50대연으로 작용을 하고는 무기중궁토가 요 무중도의 길인데, 거기가 바로 이 무강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무강.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지금 그 공자가 단사에서 설명하는 행지무강이다. 그래서 빈마지류, 그래서 빈마지정으로 가고 있는 새로운 그 땅에서 새로운 하늘에서 새로운 땅이 나오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그 새로운 하늘로서의 그 그렇죠? 그 백마가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주의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지무강, 그것이 운행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땅에서 운영하는데 그 땅이 무기중궁토인데, 그 무기중궁토를 가리켜서 그 무기중궁토에서 기토를 기준으로 해서 기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무강이다. 이게 무강이. 그러니까 이게 무강이 뭐예요? 이제 10토가 무강이다. 그러니까 10토. 그러니까 신무국.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신무국이 무강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무국의 토가 바로 무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무국의 토가 바로 공계라고 하네. 이게 바로 신무국 토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곤계는 10토를 의미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공계는 10토를 의미하고, 자, 구멍이 뻥 뚫린 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간계는 우리가 5토를 의미한다라는 5토. 이 간계는 5토가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에서 보면은 알지만, 우리가 상에서 곤계는 음토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곤계 음토를 지금 이걸 제가 10토라고 하는 거죠. 10토. 바로 그 공이 작용을 하고 있는 무토. 그러니까 무토라는 게 자꾸 무가 같은 말이 자꾸 생기는 게, 이게 무국토고, 이거는 뭐가 되래? 이 지금 산은 양토잖아요. 양토니까 이건 오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청간지지로 하면은 이것은 기토가 되는 거고, 이것은 무토가 되는 거죠. 오무토. 요거는 이제 기토라고 하는, 기토는 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요 기자 쓰고, 요거는 무토는 요 무자를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할 때에 요 무기라는 말 자체가 갑을, 병정, 경신, 임계 중앙에 또 있는 이런 개념이 이 무기 중궁토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도에 여러분의 지금 차크라 7 차크라가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무기 중궁토가 작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무기 중궁토가 작용을 하고 있는 요 중도의 길이 바로 7개 차크라가 활성화가 되어서 나오는 공간이고, 여기가 자궁의 공간, 중도의 길이 바로 무기 중궁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선도책이나 뭐 이런 게 볼 때 무기라는 말이, 무기중궁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 이치가 우리의 중앙토, 요 개념을 요 따라 올라가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지금 뭐예요? 기토와 무토가 작용을 하면서, 신무국이 작용하면서, 신무국 속에서 지금 포태해가지고 키우는 거고, 우리 몸에서 지금 신무국이 계속 발동하니까, 지금 권토가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하면서 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태극의 씨앗이 돼가지고, 또 궁극적인 무국으로 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를 설명을 하기를 뭐예요? 그게 복귀무국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우리 수행하는 사람의 무국이 있고, 수행하는 사람 몸 안에서 발동하는 무국, 십토 개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뭐 십지경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십지경이라는 표현에서 십지경.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에서 이 이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무국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무국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라죠. 무국대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거 무국대도라는 말은 그게 뭐야? 수행자 몸에 무토, 수행자 몸에 무국 십토가 발동돼서 밭이 되는 거죠. 그 밭이 되는 거죠. 그것이 태극이 자라는 밭이 되고, 그렇죠. 그 밭이 밭이란 말이에요. 그 밭이 되고 어떻게 되나? 밭이 되고 태극이 자라가지고 태극이 자라서 태극이 우주알이죠. 태극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무국이 된다는, 무국으로 들어가. 이것이 뭐 들어가 안정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요 무국을 허라고 하는 거죠. 환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연신 환호할 때 허가 같은 무국이지만은 뭐야? 같은 무국이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에서 무국이 발동해서 요 태극의 씨앗이 새로운 씨앗이 해가지고 그게 무국으로 완전히 들어가니까 그런 개념으로 요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게 이제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현빈지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 차크라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서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의 이 6장의 이 짧은 글귀가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곡신이 되는 거죠. 곡신. 골짜기에서 자라난 신이잖아요. 그렇죠. 신선이 되는 거잖아요. 골짜기에서 자라나는 신선. 그게 노자란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노자라는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은유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선이 된다고 하는 건 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거 짧은 글귀로 노자는 이걸 다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노자 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가 사실은 이런 이치들을 다 설명하는 글들인데, 이 글들도 도덕경도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제대로 해석을 한다니까, 뭐, 도울 선생이 해석을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지금 잘못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노자 도덕경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궁을연구 빈몸 활성화 요 과정을 설명하려고 노자 도덕경을 쓴 건데, 근데 그걸 설명 못하고 맨날 이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교적 논리의 개념을 이제 많이 하는데, 불교도 잘못 이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관념 철학에 빠져가지고 그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단희라는 분이 무국도라는 걸 가지고 이 이치를 다 설명을 했으니, 이 양반도 엄청난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송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 5대 19에서 북송시대가 열리면서
북송시대 태조와 송태조와 송태종이 이 진단희 선생을 굉장히 우대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정치에 활용을 했는데, 이분은 그 역학사에서, 제가 볼 땐 진단희라는 분은 역학사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소강절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모말성화, 국물연구 빈모말성화 공부를 할 때 진단희 선생적인 이분이 이제는 선천 역학으로 이걸 구성을 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이 선천 역학을 소강절이 이은 거란 말이에요. 소강절이 후대, 이제는 그 직전 제자는 아니지만은 계속 몇 명 흘러가고 난 뒤에 소강절이 있게 되고, 나중에 주자가 이걸 다 수용을 해서 자기가 저기를 하게 된 거라, 주자 성리학이라는 게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공자 이후에 주역, 이 역학적인 그 비전 체계를 가장 잘 설명을 해내시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많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진단희 선생의 무국도 개념하고 이제 도덕경 다시 이제는 이 글귀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단희가 그러면은 몇 후대 가가지고 이 진단희가 만든 이 무국도를 가지고 주영계가 북송 시대에 들어오면서 주영계가 태극도라는 걸 무국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가 태극도를 이제 여기다 또 추출을 해내요. 왜냐면 무국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신선이 되느냐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도상으로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번째 차크라 하단전에서 현빈지문이 열리면서 연정학이 연기화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행이 재구성이 되고, 여기서 취감전리, 수승화강의 원리로 바로 취감전리, 그러니까 우리가 감괴의 일량, 양효를 중앙에 있는 양효를 그 리계의 그 중앙에 있는 음요에 넣음으로써, 메꿔줌으로써 건곤으로 다시 새로운 건곤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를 표현을 해주고, 그 새로운 건곤이 또 하나로 다시 합해가지고, 연신환화가 되면서 그 무국으로 근원 쪽으로 들어가는 이치를, 이게 신선의 도로, 이것이, 연기화신, 그러니까 연정학이 연기화신, 연신환화라고 하는 이 기본적 그 선도 메커니즘을 여기다 설명을 하면서 그 이치를 간단 명료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걸 짧게 딱 정수를 찝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선천 이 무국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주영계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우주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주영계가 무국도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뭐를 한 거야? 아예 무국도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뭘 한 거야? 뭐를 알게 됐냐면은, 이 인간이라는 걸 배제를 했을 때, 인간이라는 요소를 배제를 하면, 이것이 마치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보이더라. 그래서 이 인간의 수행적 체계로서의 무국도를 뒤집어가지고 다시 해체해가지고 우주의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과정, 빅뱅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 그대로 빅뱅이 일어나요. 이게 빅뱅 창조되는 과정이 빅뱅이에요. 빅뱅. 이 빅뱅이, 인플레이션 빅뱅이 일어나는 과정을 또 추리를 해냈단 말이야. 이게 주영계가. 그러니까 이 양반도 엄청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이 태극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빅뱅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역학, 이거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은 이제 소강절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소강절 얘기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진단희의 그 선천역학이자 심학을 정통이라고 보다는 상당히 그 부분을 잘 수용을 해가지고, 거의 진단희 선생과 거의 그 어떤 지력으로는 막상막하 이러는 분이 소강절인데, 이분의 시간 이제 천근 월굴 한학내 할 때 여기
천근월굴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때 아까 얘기한 그거를 여기서 천지월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은 이게 시에서.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다시 이치를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 곤개 바로 그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